동시효과 구간에 지레 겁먹었는데 괜찮습니다. 2350선 물론 뭐 하락은 했는데 그렇다고 장중에 저점을 크게 뭐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고 고르게 0.7% 정도 하락으로 거래 마쳤네요. 그러면요 오늘 장 어떻게 또 정리를 해봐야 될지 아직까지 좀 헷갈리신다, 시장이 여러 가지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의 정석입니다. 김정수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은 계속 뒷걸음질 치고 거래는 전혀 늘 줄을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주시겠어요? 매도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매수 대금이 바뀌는 시기를 대비하여 산업 중심 기업으로 포트를 구성해 나가자입니다. 수급 계속 체크를 하면서 산업 중심주 위주로의 대응 전략 큰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거래가 거의 메말라 붙어 있습니다. 코스닥 오늘 거래 대금이 5조 약간 넘는 수준이더라고요. 오늘 장 분석해 주시죠. 2354잖아요. 앵커님. 그죠? 네, 코스피 23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350에서 거래 대금이 한 7조?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이 한 5조 줄어들었어요. 자금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강력한 매수 자금도 없고 강력한 매도 자금도 없고. 그럼 여기서 투자가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돈이죠. 2350에 매수할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주식을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럼 현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신규 매수해서 수익을 좀 추가하고 싶은데 그럼 돈이 있어야 되죠. 거래대금 줄어들고 증가하는 건 앞으로 또 바뀔 테니까 상황에 따라.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저는 많은 분석보다 제일 중요한 게 현금이 있느냐.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금 관리는 했느냐. 현금 관리를 2650부터 했느냐. 그럼 그런 분들은 지금 또 기회를 맞이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현금 관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시장을 분석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입장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현금 관리를 못했다. 2650에서부터 2350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한테 지속적으로 전략을 제시를 했었고, 여기서 쓸 현금 남겨두면 나중에 요긴하게 쓸 거다. 꾸준하게 여러분한테 제시해드렸고, 이거 실천하신 분들은 현금 관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현금이 없다. 그럼 차선책을 찾아야죠. 차선책. 내가 지금 주식을 잔뜩 물려있다. 그러면 이걸 중심주로 가지고 있느냐, 비중심주로 가지고 있느냐, 물려있는 게 배터리에 몰빵해서 물려있느냐, 반도체에 몰빵해서 물려있느냐, 아니면 자동차냐, 바이오냐, 다른 산업이냐. 그게 먼저 진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투자가 분들한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2350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두 가지를 보면 되지 않을까. 두 가지. 첫 번째,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풍재지 이거 하한가 가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대한금속하고 SG 사태처럼 3, 4월 달에 SG 사태 여러분 기억나시죠? SG 사태로 정말 엄청난 폭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인지주도 폭락이 있었고, 다우투자증권도 폭락이 있었고, 세방도 이 폭락이 있었고, 전염병처럼 퍼졌잖아요. 가뜩이나 시장에 이 매수 대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폭탄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죠?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출발을 영풍재지가 한 거다. 대형금속. 이거 하나로 안 끝난다. 그래서 비중심주는 말도 안 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수차례 이야기해드렸었고, 그러면 이런 주식은 뭘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VI 발동을 기다리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15%에서 25% 폭락 나오는 주식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다. 그럼 중간에 이제 거래 중단시키는 현상들이 나올 거야. 이게 좀 더 많아지면.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되냐면
폭탄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면 되죠. 만약 폭탄이 늘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좀 완화시키겠다는 얘기인 거고, 폭탄을 키운다. 그럼 이거 작정하고 죽이겠다는 얘기죠. 오늘 보면 키움증권 폭탄 떨어지잖아요. 24%. 지난주는 없었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그죠? 비중심주도 잘 보세요. 또는 주도 산업에 탈락된 애들. 폭탄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에로티 백큐.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또 폭락이죠? 제가 폭탄이 확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폭탄이 확산될 거다. 폭탄이 확산될 거다. 그죠? 근데 지수를 보세요. 이 현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수가 친절하게 저점을 지켜주고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깨면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 반대 매매 물량 얼마 나온지 혹시 아세요? 시청자분들? 5,200억 나왔어요. 5,200억. 반대 매매가.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하루 만에 5,200억을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용 물량도 최근 들어 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폭탄 돌리는 현상들이 나오면 어떤 일들이 나올까요? VI 발동 나오는 주식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이런 폭탄들을 안 당해요. 제 전략대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이런 폭락을 피한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요. 나중에 좀 확인한 다음에 사더라도 결정적일 때 현금을 사용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30%, 40% 물려있을 때 제 전략대로 하시는 분들은 10%, 20% 금방 수익하면 됩니다. 마이너스가 심해도. 왜냐하면 물타할 때 VI 발동할 때 사면 되는 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생존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2350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VI 발동이 걸릴 거냐 지금. 이거 걸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비중심주는 감망하시는 게 좋지. 그죠? 우수수 떨어져서. 그래서 한 15에서 20%, 25% 폭락 나오는 주식들이 한 50개 이상 나오면 아마 10%께 대부분 다 묻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공포스러울 거거든요. 그때 매수해야 돼요. 근데 소부장 사세요, 소부장.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명인도에 복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벼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들 손절할 때 사는 거예요. 근데 강제 매각할 때 사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강제 매각할 때.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여태까지 당하셨던 분들은 이번엔 당하지 마시고 제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이걸 오히려 역이용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역이용해 보시라고. 이 시스템은. 그 전략 말씀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VI 발동이 걸리지 않았었을 때, 그러니까 뭐 서킷 브레이커나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지수가 한 2,350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VI 발동을 일으키지 않고 반등 나왔을 때, 그러면 반드시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냐면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죠.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건 배터리를 가지고 있건 자동차를 가지고 있건 곡물 테마를 가지고 있건 자동차가 그거 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실이 40% 났던 게 마이너스 20% 이건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램인 거고, 그죠? 이건 희망 상황인 거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냉정해야 돼요. 그거 생각하지 말고 시장이 반등이 됐을 때 주도하는 주식을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장의 반등. 작년도에는 이게 배터리였잖아요. 작년도에 배터리 있었으면 계좌가 복구되고도 수익률이 남았다고. 30% 이상 실으신 분들은. 마찬가지고 이번 구간도 시장이 매도 거래 대금을 넘어서는 매수 자금이 분명히 등장할 겁니다. 낙폭과대로 해서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우리나라 기업들 이익 컨셉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보다 주도주는요, 먼저 저점을 찍고요. 시장은 지수보다 먼저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하는 주식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유력한 건 반도체밖에 없어요.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주식들이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고 한미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주식 다시 일어서는 신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는 오늘 뭐 LNF가 좀 반등 나오긴 했거든요. 낙폭과대에 따라. 이것도 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포스코홀딩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악해야 돼요. 반등 나올 때. 다른 배터리보다. 얘네들이 저점을 높이는 신호들을 분명히 높였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현대차나 기아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이런 기업들이 자금이 확산이 되면서
다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매수가 확산되면서 시장을 돌리는 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가 고점을 높이는 시도, 배터리가 전저점을 높이는 시도, 이때 만약에 매수 자금 10조 이상 붙게 되면 난 늦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저점을 모르니까 비중심주는 투매 때 VI 발동 걸렸을 때만 사거나 아니면 반도체나 배터리가 2개월 좁혀서 장대양을 뽑는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대응을 하셔라.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시면 된다. 그래서 산업 중심 기업으로 계속 포트를 구성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래대금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미리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두신 분들은 기회가 올 때 그때그때 작은 종목군들 어떻게 사야 하는지 그에 대한 시그널도 함께 드렸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